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아침 7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허경영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제 주변에서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국외 정보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가 짧다 보니까 국외 정보는 요즘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은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국외 정보를 잘 언급을 못합니다.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하고 푸틴,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또 이란, 이런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뭐가 좀 들어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또 차후에 좀 또 하려고 하고. 일단 이제 국내 상황이니까 국내 상황은 그렇습니다. 5월 10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 새벽 1시에 5월 10일 날 토요일 새벽 1시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경선에서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분을 후보로 탈락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후보를 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덕수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덕수 혼자 이제 새로운 후보로 등록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김문수를 탈락을 시키고 한덕수가 출마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대위 위원장 권영세 그리고 이제 권성동이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죠. 내보다 5살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70 너이죠. 만 70 너이고 우리 한국 나이로는 75이고 1951년생입니다. 6.25 동란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1951년생. 이분은 고등학교 때에 유신헌법을 반대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저 고등학교 때 무기징역이 아니라 퇴학을 당했습니다. 퇴학을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는 전에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했고, 김문수는 이제 서울대학교 갔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김문수 본인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법원에 이것을 한덕수 후보 된 것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고소를 했고, 또한 이번에 경선에 참가한 사람 8사람 중에서 양향자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유정복이 인천광역시장은 그런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5사람은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나머지 5사람 중에서 이제 거기 당사자인 김문수가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법적 조치도 했을 뿐 아니라 한동훈이도 최종적으로 이제 한동훈이하고 김문수가 후보로 됐는데 한동훈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동훈이도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위전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도 아주 심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윤석열이 데려올 때부터
이 두 놈이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이하고 권영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놈이 미친 짓을 할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뭐, 그래가지고 뭐 어제 재판도 받고 이러니까 하여튼 간에 미친 짓거리를 하다가 그때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아주 그 새벽에 말이지, 쌍권이라 그러죠. 권 브라더죠. 권영세, 권영세하고 권성동이하고 이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력한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경원이도 이제 그렇게 반대도 심하게 했고, 그리고 안철수도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그 육선 의원이라고 조경태도 반발하는 걸 심하게 반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민의힘 권리 당원들 이제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는가 보더라고. 쉽게 말해서 한덕수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찬반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서는 인용 결정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문수 편을 들어줬다는 말이 있는데, 여하튼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 국민의당 당원들 투표 결과가 한덕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5월 10일 토요일 밤 11시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5월 11일 일요일 날 한덕수가 이제 자기가 나는 이제 승복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출마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일 만에 그만둔 거예요. 반기문이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한 20일 정도 하다가 탈락됐는데 한 8일 만에 이제 손들었어요. 손들고 김문수한테 축하하고, 김문수가 이제 뭐 그래도 예의상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거부를 했어요. 안 한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김문수는 이제 11일 날 일요일 날 등록을 했어요. 국민의힘당 등록을 했고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김문수가 어제부터 뛰고 있어요. 어제 5월 12일부터 어제 가니까 막 현수막도 쫙 걸려 있던데 2번 김문수 걸려 있고 3번이 이제 원래는 조국 혁신단이에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출마를 못했죠. 못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2번이 김문수고 1번은 이제 이재명이고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막 현수막 걸고 뛰고 있더라고. 어제 12일부터 아마 그런 것을 내가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일 공시부터 이제 현수막 거니까 나도 뭐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수막 걸면은 그 목 좋은데 아침 이제 0시 땡 되면은 막 준비 싹 다 해가지고 현수막을 좋은데 서로 걸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겁니다. 그리고 좀 그 도세가 좀 약하면은 그 높이 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데는 돈이 안 들고 그래요. 사다리 타고 그 높은데 뭐 선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 압니다. 어디다가 이제 걸어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총 7명이 나왔는데 그 한교안이도 나왔더라고, 무소속으로. 근데 한교안이 대통령 될 당선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자유통일당인가 거기도 후보가 나왔던데, 정강훈이 가는 거게.
나머지 두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 두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 7사람이 나왔는데 결과는 뭐 정해져 있다 봐야 되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뭐 대통령 돼 있는 거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박근혜가 51.6% 얻었거든요. 박근혜보다 더 많이 얻느냐 못 얻느냐 이제 이게 차이점이에요. 김영삼 대통령도 한 41%밖에 못 얻었어요. 못 얻고 그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 될 때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출마해가지고 표를 많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50% 못 넘겼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40% 조금 더 넘었어요. 그러면 50%는 못 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51.6%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60%까지도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 결정은 돼 있는데 몇 프로 차이냐 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1%가 30만 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가 30만 표. 그러니까 10% 같으면 300만 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 20%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김문수하고 차이가 한 20% 차이 나니까 한 600만 표 차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뭐 그건 결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이 13일이니까 나는 29일 날 투표할 거거든요. 사전 투표할 건데 한 보름 남았네요. 16일 뒤에 이제 투표하게 됩니다. 아마 하게 되면은 이재명 씨는 정말 그 고난을 많이 받았고, 뭐 어떤 그 명자의 말에도 있지만은 하늘이 이제 장차 이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고난을 겪게 해요. 이것은 선천의 영웅들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일개 그 중국의 그 지도자 그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도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웬간한 선천 영웅들 뿐 아니라 뭐 일개 무슨 그 뭐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하시는 분 또 무슨 각계각층의 그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을 반드시 다 겪는다고요. 뭐 식당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뭐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강력한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받아요.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성공한 사람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고난을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 강도가 일반인들이 겪는 그 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그 누가 더 시뻘건 그 용광로 속에서 누가 더 오랫동안, 누가 더 많이 단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강철만 하더라도 그 무슨 쇠붙이를 하나 만든다고, 예를 들어 호미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그 엄청나게 그 호미 만드는 것도 그 용광로 속에 그게 그 여러 번 그 단련을 시켜요. 9번인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두드리더라고. 그 만드는 걸 보니까, 호미 만드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는 두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하더라고. 그래가 기계로 타타타타타타타
뭐그 두드리더라고. 두드려가지고 또 다시 시뻘건 용광로속에 넣고 그릇에 뺐다가 또 찬물에 담갔다가 또 넣고 또 뺐다가 또 담그고 또 두드리고 그 사람 단련시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씨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그런 단련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데,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엄청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뭐 이것을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것을 돈을 그냥 400억을 토해내야 돼요. 말 한마디 그런 해가지고. 세상에 그리고 압수수색 한번 당해보라고. 집에 전부 다 집구석에 그 수사관들 와가지고 아마 온갖 것을 다 디빈다고. 그냥 한 번만 당해도 진짜 끔찍스러운데 그것을 100번 200번 당해보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느냐고. 그래서 이재명 씨는 무슨 노트도 하나 못 한대요. 내가 이거 노트 하나 적었는데, 어제 뭐를 적었느냐 그러면은 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강의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여기 보면 내가 적어 놨거든요. 뭐냐 하니까 나는 저 청와대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뭐 일단은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좀 있다가 청와대 그 리모델링을 좀 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데,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북한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좀 헷갈려요. 내가 서울에 안 사니까 북악산인지 북한산인지 자꾸 청와대 뒷산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북악산이라, 북악산. 악자가 들어가야 악. 그런데 어제 신인님께서 말씀하실 때 북악산은,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은 어떤 산맥의 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 내가 뭐 아나 콩나물인데. 그 광주산맥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안 잊어버리도록. 광주산맥 끝이고. 어제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은, 요즘 이제 하늘군 가면은 노래를 시키거든요. 노래를 시켜가지고 레벨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그 고려의 수도 개성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황성예터인가 막 그거 불렀을 거예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그게 이제 고려에 이제 고려가 망하고 난 이후에 그 궁궐터를 가보니까 너무 이제 참 진짜 쓸쓸한 그런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송악산이거든요. 악산이에요. 그 송악산은 어떤 산맥의 끝이냐 그걸 질문해요. 그것도 내가 알 수가 없지. 근데 그거는 이제 마실령 산맥이다 그러더라고. 마실령 산맥의 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남산에서 보면 저 밑으로 보면 관악산이 있다고. 그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오래전에 내 고종 사촌이 서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면접시험 보고 있을 때 내가 관악산에 그 시간이 있어서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 관악산은 어떤 산맥의 끝이냐 그래서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 신인님께서 이제 차량산맥의 끝이 관악산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든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그 산은 기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서 악 소리를 넣는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관악산, 차려운 산맥의 끄트머리, 관악산. 그리고 이제 광주 산맥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 기가 똘똘 뭉쳐있는 데가 그 북악산. 그리고 마실령 산맥의 끄트머리에 이제 기가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송악산,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손에, 사람 몸에도 힘이 제일 쏜 데가 손이잖아요. 사람 때릴 때 손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손은 사람 맨 끝에 있잖아. 맨 끝에. 그렇잖아요. 보통 뭐 싸움하고 할 때 뭐 손을 하잖아요. 손은 끄트머리니까.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끄트머리는 광주하고 부산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기가 세다 그러더라고. 내가 부산이거든. 내가 세잖아.
부산 사람은 바다를 보니까 그 정서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바다를 보고 자랐다고. 그러니까 우리 7살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영도 동삼동에서 저기 건어물을 했어요. 건어물이 뭐냐면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창자 내장을 싹 걷어내 버려요.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거물 같은데 말려요. 말려가지고 말란 것을 저 남포동 그 시장에 이제 팔고 그랬어요. 그 기억이 흔하게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영도 동삼동, 지금 아치섬 조도라 해가지고 해양대학교 있는 그게 바로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1960년대 초반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태어날 그 무렵이에요. 그때는 나는 이제 6, 7살이니까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내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영도 조도 그 아침섬을 조도라 그러거든요. 아침 조자잖아요. 그 조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건어물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다고. 그리고 아침에 해 뜨는 장면 보고 내가 막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막 태양이 그 바다 위에서 뜨는데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막 아주 어린 나이에 그거 안 잊어버려요. 아마 지금도 거기에 사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동삼동에.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아침에 해 뜨는 장면을 다 볼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그 경치가. 뭐 그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감정이 또 풍부해요. 풍부하다 보면 이거 노래도 나오고. 하여튼 신인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산에도 기가 세거든. 부산에 한반도의 끄트머리단 말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주먹의 끄트머리라고. 내가 그래서 나는 85억 인구 전체를 먼지로 보는 사람이잖아.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인류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을 먼지로 봐요. 뭐 한덕수는 말할 것도 없고, 한덕수, 윤석열이 뭐 이재명이 지금 뭐 대권 주자들 뭐 다 뭐 이런 거 다 먼지 쓰레기들이지. 쓰레기는 좀 너무 심한 말이고, 먼지야. 영적 수준이 먼지란 말이야. 메뚜기 팔이 빈대 모기와 같단 말이야. 영적인 면은 그렇다고.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재명 씨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당선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메모지를 못 놔둔다 그래요. 그래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 그러더라고. 있으면은 다 가져가가지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조사를 하니까 검사 새끼들 말이야. 억지로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 검찰만 그런 게 아니고 경찰도 그런데 보니까. 경찰 놈이 말이지. 자기 출세에 급급해가지고 말이지. 허경영 실현을 어떻게 엮어가지고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말이지. 어제 보니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래요. 그 인간들은 내 같은 인간으로 참 이렇게 하지만은 허경영 실현님께서 고소를 했다 그러면은 오죽하면은 고소를 했겠느냐고요. 오죽하면은 고소를 했겠느냐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 100만 배, 우주보다 더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께서 고소를 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2008년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만 하더라도 참 10년간 또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다 참고 견디내신 분인데 이번에는 고소를 처음 했다고. 그러면은 그 검사 새끼들하고 내 새끼라 그런다고. 검사 새끼들하고 경찰 나부랭이들 이런 애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견덕사의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되는 거야. 덕사의 이걸 심어줘야 된단 말이야. 시사명, 청사총, 은사충, 모사공, 덕사의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덕사의란 뭐냐면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거잖아. 그 견덕사의라고도 해요. 견자가 빠졌는데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겼다. 그거는 돈도 될 수도 있고 진급도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진급에 목을 매이는 것은 진급이 되면 봉급이 첫째 오릅니다. 많이 올라요. 봉급이 오르게 되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으로 삽니다. 그 연금의 액수가 많아진다고. 다 돈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돈이야 돈.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라도 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무슨 물건도 그렇고 돈 많은 것이 더 좋아요. 요런 시계만 하더라도 말이지. 그 시계 어제 알아보니까 뭐 수천만 원짜리 시계 그거 뭐 가짜 시계를 수천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그 사람 판 사람 구속됐던데 그 시계도 100만 원짜리 시계하고 보다는 5천만 원짜리 시계가 더 낫잖아. 하여튼 뭐 돈이 더 많다 보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거 진급이 되고 돈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덕사 생각을 해란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야, 니 진급시켜 줄게. 뭐 돈 많이 줄게. 이래라. 그러면 그거 일이 뭐고? 이게 보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자기 이익은 생길지 몰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딴 사람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야. 그런 건 어렵지 않잖아. 야, 마약 같은 거 팔면 돈 생긴다더라. 아, 그래. 그러면 마약으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팔아서는 안 되지.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부터. 진급 아니라 진급 하레벨을 온다 하더라도 임마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줘야 되는데 이 교육이 지금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전부 다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막 남을 밟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1등 이래야 돈 많이 벌고 행복하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이 돼 있다고. 그게 아니다 말이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우주 전체가 다 나와 한 몸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 견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견성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맑히는 양심을 맑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걸 하면서 기술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 놈의 새끼들 말이야. 경찰 놈의 새끼들. 지금 이제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씨가 지금 뭐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확실하고, 아니 후보 되는 게 확실한 게 아니고 당선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엄청 단련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정치는 잘하실 거예요. 뭐 허경영 신인님에 비하면은 뭐 먼지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딴 사람에 비해서는 낫다고. 이재명 씨가 윤석열에 비해서는 100만 배 낫다고. 김문수에 비해서는 한 10만 배는 낫고. 그래서 이제 그 남북 관계라든지 또 이제 첫째는 국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100억 원을 가지고 돈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광고 속에 계속 있으면 그게 100억 원이 그냥 그대로 지금 이재명 씨가 돈이 지금 돌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돈이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몰려가지고 돈이 순환이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10억 원이 10바퀴가 동네 10바퀴를 돌면 그게 100억 원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재명 씨가. 그래서 여하튼 뭐 이분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경제를 살리신 분이다. 그래서 또 그 밑에 이제 참모들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것은 월등히 이제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허경영 신인님에 비해서는 못하지. 그거는 문제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재명 씨하고 어떤 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해보는데
물론 뭐 사람은 내가 알고는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는데 차마 그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참 어려워요 거기. 딴 사람 같으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물론 뭐 한 단계 그러면 임재민이하고 연락되는 사람은 내가 알고는 있는데 차마 그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그 민주당 당원이 돼가지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되더라고. 그래서 민주당 당원 신청을 하니까 뭐 등록이 금방 되더라고. 되는데 그 당비를 내고 한 달 당비를 내고, 뭐 그러니까 권리당원이지. 권리당원들은 이제 당비를 내고 그 당비 낸 게 있으면 이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등록을 이제 무료 당비 내는 그건 아니고, 나는 뭐 국가혁명당이잖아. 그런데 거기에 글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 무슨 글을 올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허경영 신인님을 좀 찾아와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라. 그러면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원 줄 수 있는 그 비법은 허경영 신인께서 이야기해 주면은 이재명이가 머리가 좋단 말이야. 그게 영재라.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중에 그냥 그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윤석열이는 뭐 대학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구수했잖아. 그런데 이재명이는 중앙대,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검정고시 했잖아. 그것도 공장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실력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대 갔고,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도 합격해가지고 판사, 검사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이었지만은 자기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를 했지.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재학 중에 자기가 그 사법고시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시인님께서 한마디만 하면은 딱 알아듣는다고. 이재명이가. 그래서 1억 원씩 주더라도 경제는 더 활성화가 되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 그 한덕수는 뭐 이재명, 홍준표도 그러지만은 이재명이 되고 나면은 뭐 베네수엘라 된다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아주 그래 안 된다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아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오라. 이제 그 글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되더라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혹시 뭐 내 유튜브 방송 보는 분 중에서 뭐 민주당원들이 없으니까 뭐 안 되는 거고, 내 구독자는 적을수록 좋아. 그리고 나는 내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일당 85억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참 듣는 사람은 드물어요. 오늘 보니까 세상 돌아보기, 함성 보이스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 내 유튜브도 즐겨 보거든요. 보는데 이분이 허경영 신인님을 몰라요. 몰라. 그 세인부지 한심사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심한 사람들인데, 그 뭐 정인태는 어제 연락이 뜨들더라고. 정인태 교수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뭐 경찰에서 이제 뭐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뭐라 그러나 구속 그것을 검찰에 이제 구속시키라고 청구하는 그 구속영장 청구를 뭐 시키라 이제 이러면 판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뭐 허경영 신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연세가 이제 1947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만 78세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을 굳이 뭐 그걸 하겠느냐, 보석으로 들어가더라도 금방 놓으실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백궁에서 위에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선천의 영웅들, 또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 고난은 이재명 씨도 엄청 받았지만은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런데 허경영 신우님은 이재명이보다 수천 억만 배 더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강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이순신 장군도 내가 생각해봐요.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에 뭐 엄청나게 이제 공을 많이 세웠단 말이야. 세웠는데도 이 사람이 막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억울하게 말이지 그냥 그 관직이 박탈돼 버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별 4개에서 무등병으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말이지 별 4개 계엄사령을 하고 있다가 졸지에 12.12 사태 떡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냥 2등병으로 강등을 해버리듯이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그러나 이제 또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나와보니까 12척의 배를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가 노량해전인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일본 왜군을 무찌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것도 확실하고 뭐 확실할 거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가짜라고 하니까 뭐가 되느냐. 그리고 코리 가드는 상원 의원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이제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 당시는 상원 의원이죠. 지금도 아마 상원 의원이지 아마 마르코 루비오가. 이 사람하고 찍은 그 동영상이 다 있다고. 그 집에서 누구냐니까 코리 가드는 상원 의원 집에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을 어떻게 조작을 하노 이놈들아. 거기 있는데도 말이지 뭐 가짜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억지로 이제 또 구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중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그 막판에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박정일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삼성전자 있으면서 일본 지사장으로 10년, 미국 지사장으로 3년 계신 분이니까, 이분이 자기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허경영 신인님의 영적 에너지를 알리는데 이제 헌신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때는 뭐냐 하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진짜로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요, 이제 유설 4번째 출마하면은 당선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제 방편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진짜 4번째 뭐 이재명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한 또 5년 정도 안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5년은 먼 시간을 보면은 그 순간이야, 금방이라. 그런데 4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그때가 되겠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에 그 운을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허경영의 영적 에너지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그 사람이 나온다 말이야. 그 사람이 박정일이라고. 내가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니까 2016년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한 9년 전부터 한결같이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것을 내가 알려오고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도 나는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허경영 신인님을 PR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요. 피 터지게 알린단 말이야. PR은 피 터지게 알린다 그건데, 사람은 어릴 때마다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뭐 김문수 같은 그 국민의힘 후보는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 왔나 그런 말 하더라고. 뭐 상당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기 도지사도 하고 그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 때 품이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민주화, 대한민국의 민주화 뭐 이런 것도 뜻을 품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뭐 뜻이 있죠.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뜻이 뭐냐 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성인화 시키는 데 뜻하고, 성인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중생을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부처가 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부처가 되는 거. 내가 부처가 되니까 그냥 이 사람, 원래 다 모든 사람이 부처였구나 뭐 이런 거. 그 자타일시 성불도다 말이야. 깨친다는 거란 말이야. 안욕따라 삼약삼부지 무상정덕각을.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지는 않는다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성인화시키는데 이런데 이제 뜻을 주다고 한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이제 육체가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으면은 피골이 삐쩍 마르잖아요. 말라요. 그런데 뭐 통락 먹고 삼계탕 먹고 뭐 햄버거 먹고 내 어제 아래 그 버스 타고 여기 이제 대신동에서 사상터미널까지 갔는데 보니까 내 옆에는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보니까 와 프로 레슬링 같아요. 막 왼쪽 팔뚝이 말이지 막 진짜 막 내 허벅지보다 더 크더라고. 와 겁나대요. 그런 여자 완전히 여자 프로 레슬링 선수 같더라고. 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뭐 처먹었으면은 뭐 그렇게 되겠느냐고. 사람이 먹은 만큼 자기 몸이 체격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내가 굶었다고. 토요일날도 굶고 이러니까 몸무게가 한 2.5kg 정도 확 빠져버리대요. 이틀 굶으니까 그래 빠지더라고. 그건 그렇고 또 영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영적 레벨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책 중에 책을 봤다고. 그게 바이블이라고 성경책이단 말이야. 성경책을 아주 그 성경책도 읽다가 보면은 거기서 엑기스가 나와요. 그래 읽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사도행전, 로마서 보면 쭉 전부 다 쓰레기고 정말 거기서 한 줄기만 딱 뽑아라. 그렇게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두 마디가 나와요. 엑기스가 그렇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또 열심히 했고, 기독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다 불교야. 불교 가르침이고. 그럼 이 세상에는 기독교와 불교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동학이 또 있다고. 최수훈 대신사의 동학. 그 동학만 또 있는 게 아니라고.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이 또 있다고.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강정산에 또 이제 또 가르침이 있다고. 이 모든 가르침을 전부 다 퍼즐로 딱딱딱딱 붙이면은 허경영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피 터지게 뭐 PR이라고 하니까 뭐 알려오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라. 이재명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팔이 빈대 모기와 같은 거예요. 다 피교육자야.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될 그런 피교육자라고. 그 이재명이 밑에 옆에서 뭐 선거운동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그 카이스트 뭐 이병태 교수인가 이런 사람이 이재명이 지지한다 그러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뭐 군인들, 장관들, 그 군 출신들, 교수들 많잖아요. 전부 다 피교육자예요.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을 대상자예요. 이 85 인구 전체가 다 그렇다고. 자, 시간이 있어서 그만합니다. 여하튼 허경영 신인께서 상당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은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전 단계로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나오는데 이제 발판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경영!